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종합한국어 5권 제7과 문법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문법은 는다고, 은다고 라는 표현입니다. 는다고, 은다고 라는 표현은 앞에 속담이나 관용구를 인용하고자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너도 지금 오는 거야? 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여기서 는다고, 은다고 라는 말을 통해서 앞에 있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뜻의 말을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고자 할 때, 또는 내 말이 맞다고 강조하고 싶을 때 속담이나 관용구를 인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 보면서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 은다고 는다고 같이 보겠습니다. 예문 읽어 볼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여행도 자주 해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떠나는 것 같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여행도 자주 해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떠나는 것 같다. 이 어떤 속담을 인용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자, 이런 속담을 인용했어요.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고기를 잘 먹는 사람들은 먼저 먹어봤기 때문에 잘 먹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도 자주 해본 사람이, 그렇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용기를 내서 떠나는 것 같다라는 의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속담으로 뒤에 있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풀이를 하는 거죠. 이 속담을 알고 있으면 이 뒤의 말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한 차례 큰 시련을 겪고 나니 직원들 간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됐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한 차례 큰 시련을 겪고 나니 직원들 간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됐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쵸?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일 당하면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시련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은 마음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의미로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한 차례 큰 시련을 경험하고 나니 직원들 간의 결속력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마음, 하나가 되는 힘, 더욱 강화됐다, 더욱 세졌다, 그런 의미가 되었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속담이 뒤에 있는 말에 대한 강조거나 뜻풀이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는 모두 다 이 속담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더 모르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알고 있는 문구로 속담이나 관용어로서 예를 들어서 더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한 차례 큰 시련을 겪고 나니 직원들 간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됐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느 나라나 역사 교과서에는 자기 나라의 불리한 내용은 되도록 적게 쓰려고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느 나라나 역사 교과서에서는 자기 나라의 불리한 내용은 되도록 적게 쓰려고 한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같은 가족이나 같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유리하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또 몽골 사람들은 몽골 사람에게 유리하게. 왜 그래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역사 교과서에서는 자기 나라의 불리한 나쁜 내용이죠. 불리한 내용 아시겠죠? 되도록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라는 말은 할 수 있으면 적게 쓰려고 한다. 그렇죠? 적게 쓰려고 한다. 다시 한번 볼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느 나라나 역사 교과서에서는 자기 나라의 불리한 내용은 되도록 적게 쓰려고 한다. 맞죠, 여러분?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쁘게 쓰려고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좋게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쵸? 그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표현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화형 한번 볼까요? 자, 대화형 예문 볼게요. 그 병원이 그렇게 유명해요?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어떻게 알았는지 시골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가 있을 정도예요. 그 병원이 그렇게 유명해요?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어떻게 알았는지 시골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가 있을 정도예요. 자, 우리 볼까요? 그 병원이 그렇게 유명해요. 유명하다. 그렇게 유명해요. 그렇죠?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소문을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식들을, 말로 전하는 소식들을 소문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자하다라는 것은 널리 퍼져 있다. 모두 다 안다라는 의미예요. 자자하다. 소문이 자자하다라는 것은 소식이 널리 퍼져 있다라는 의미로 쓰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속담을 얘기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자, 는다고, 니은다고 있죠. 자, 간다, 가다라는 의미에서 니은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발 없는 말, 여기서 발 없는 말은 뭘까요? 흙 베었고 뭐로? 아니에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힐이에요. 힐. 우리 한국말에는 힐하고 뭐라고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힐이에요. 힐이 발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발이 없는 말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천리를 간다. 굉장히 빨리 넓게 퍼진다라는 의미로 쓰는 속담이에요. 사람들의 소문은 항상 멀리 가고 빠르게 퍼진다는 의미로 쓰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알았는지 시골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가 있을 정도예요. 야, 그렇죠. 시골에서, 도시에서 아니에요. 시골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가 있대요.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렇죠. 그렇게 유명하다라는 표현을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속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는 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어떻게 알았는지 시골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가 있을 정도예요.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요즘 매일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도 업무 실적은 안 좋아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지금은 비록 고생스러워도 이 다음에는 웃으면서 즐거워할 때가 있을 거야.
요즘 매일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도 업무 실적은 안 좋아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지금은 비록 고생스러워도 이 다음에는 웃으면서 즐거워할 때가 있을 거야. 자, 보겠습니다. 요즘 매일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업무 실적이 뭐 결과, 뭐 일에 대한 결과. 그렇죠. 일에 대한 결과가 안 좋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 집에나. 너무 실망하지 마. 비티기 검들날에. 그쵸?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생이 뭐예요? 힘든 걸 얘기하죠. 힘든 거 끝에는 끝이 나면은 낙이 온다. 이 낙자는 무슨 말일까요? 즐거울 낙자예요. 이게 한문이거든요. 한문. 즐거운 낙자예요. 한문.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고생 끝에는 즐거움이 온다고. 지금은 비록 고생스러워도 다음에는 웃으면서 즐거워할 때가 있을 거야. 의미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지금은 비록 고생스러워도 이 다음에는 웃으면서 즐거워할 때가 있을 거야.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말은 적게 하는 게 좋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말은 적게 하는 게 좋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 아세요, 여러분? 수레는 뭐예요? 말이 끄는 차, 이런 차 보셨죠? 저는 몽골에서 직접 봤어요. 이렇게 앞에 말이나 소가 끌죠. 자, 그러면 이 수레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말이 끌고 가요. 그럼 이 소리가 어때요? 크죠? 그런데 여기 물건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적게 난다는 거예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무슨 말일까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뭐 굳이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상태를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 말은 적게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아.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아. 같이 볼까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아.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조심하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조심하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봤어요? 10길. 그 다음에 한 길. 여기서 길이라는 표현은 그 길이에 대한 힘재예요, 힘재. 그래서 한 길은 한 사람 정도의 키를 이야기할 때 쓰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정도의 키를 표현할 때 한 길이라는, 여기서 요만큼의 키겠죠. 뭐 160이나 165 정도의 길이를 한 길이라는 거죠. 한 길. 자, 그런데 10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개.
물속이 얼만큼 깊어요? 사람 10개 세워놓은 것만큼 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깊은 물속은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의 키밖에 안 되는,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이 한 길의 사람 마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좋은 생각 가지고 내 옆에 있는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길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죠.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표현.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속의 속마음은 잘 알 수 없다라는 의미로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조심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조심해야 돼요. 됐죠,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조심해야 돼요. 같이 볼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조심해야 돼. 됐죠, 여러분? 10길, 한 길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계속 볼게요. 다 된 죽에 콧바트리다. 항상 끝을 조심해야 한다. 다 된 죽에 콧바트리다. 항상 끝을 조심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속담 아세요? 다 된 죽에 콧바트리다. 다 된 죽은 뭐예요? 죽은 뭐예요? 여러분 죽 있죠? 쌀을 물 많이 넣어서 끓인 것. 이거 끓일 때 굉장히 힘들어요. 오랜 시간 계속 이렇게 저어줘야 밥이 타지 않아요. 아픈 사람, 한국 사람들 아플 때 죽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된 죽은 뭐예요? 죽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코를 빠뜨렸어요. 코 뭐예요? 콧물. 그쵸? 코에서 나오는 물, 코를 똥 빠뜨렸어요. 콧물을. 그럼 어때요? 이 죽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어떤 일이 다 됐는데 조그만 실수로 일이 완전히 어그러졌을 때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 된 죽에 콧바트리다. 항상 끝을 조심해야 한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 된 죽에 콧바트린다고 항상 끝을 조심해야 돼. 다 된 죽에 콧바트린다고 항상 끝을 조심해야 돼. 자,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볼까요? 다 된 죽에 콧바트린다고 항상 끝을 조심해야 돼.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항상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항상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여러분, 물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근데 강이 너무 얕아요. 여기 땅에 여기 모래도 보이고, 여기에 돌이 많이 보여요. 너무 얕아서. 그럼 여기 고기가 많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예, 많이 못 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깊어요. 물이 깊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돌도 안 보이고 너무 깊어요. 그럼 여기 고기가 많이 살겠죠?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라는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수용하다는 뭐예요?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받아들여요? 사람들의 마음들,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조그만 실수해도 너 왜 그래? 너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라고 막 사람들을 혼내거나 하는 사람들은 수용하는 거 아니죠. 아, 그래, 괜찮아.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 그래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말해요?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고 항상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해.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고 항상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해. 자, 같이 볼까요?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고 항상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해. 됐죠, 여러분?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는다고, 인다고는 어떤 속담이나 그 다음에 관용어를 인용할 때 쓴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요거 많이 써보세요. 그러면 한국말 정말 잘해요 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법 다음 동영상에서 같이 보겠습니다.